강의 중에서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리텐션 구하는 거. 리텐션. 그 테이블을 가지고 리텐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접속한 기록의 전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고 다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고 일별로 알고 싶을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리텐션 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분석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컬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일별로 찾아야 되는데 일별로 내가 다음날 들어오고 다다음날 들어오고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3일 뒤에 들어오고 4일 뒤에 들어오고 5일 뒤에 들어오고 그럼 반복을 돌릴 수 없잖아요. 2일차 들어오고 3일차 들어오고 반복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SQL로 짜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몇 개를 아셔야 돼요. 다시 아까 DA 그래프 그렸잖아요. 이 리텐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DA 테이블 아까 만들었으니까 DA 1000도 만들었잖아요. 샵으로.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제 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이블에 아까 잠깐 여쭤봤던 인덱스 같은 걸 테이블 인덱스를 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크게 다루진 않을 건데 이 내용이 어려워서 리텐션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방문율. 그래서 이 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40% 47%죠 얘는 지금 이 서비스는. 그래서 다음날 다음 주 그냥 다음 주에 들어온 사람이 47%꽤 높네요. 47%는. 이게 지금 위크로 여기서 계산하셨네요. 여기 제가 퍼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클래식한 리텐션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리텐션 그래프가 뭐 첫날은 25%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이 D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 내 앱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다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14일 뒤에 몇 명이 들어오냐, 31일 뒤에 몇 명 들어오냐 보는데 주로 보는 게 전체 유저도 보긴 하는데 약간 DA 중에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세그멘트를 쪼개서 봐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의 리텐션을 봐요. 주로 봐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 가입한 유저의 그러니까 신규 유저 아까 new YN이 1인 사람이 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다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14일 뒤에 몇 명이 들어오냐를 주로 많이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거를 이제 계산할 건데 리텐션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압축이랑 클러스터 인덱싱이 필요한데 이게 좀 어려운데 압축은 그냥 어려운 건 아니고 이 테이블을 용량을 줄이는 거고요. 써놓긴 했는데 요걸 쓰면 이제 압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요 테이블에 빈 공간들을 줄이는 방식인데 압축 방식도 뭐 로우나 페이지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사실 분석가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보다 이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인덱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책에 보시면 책 끝에 이렇게 참조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 책의 책 끝에 보면 이게 뭐라고 하지? 찾아보기랑 같아요. 찾아보기인데 사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룹 바이가 어디서 쓰이냐, 몇 페이지에 쓰이냐, 그룹 바이라는 그 용어가 몇 페이지에 쓰이는지가 적혀 있는 게 그 찾아보기잖아요. 이런 걸 거는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인덱스는 따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내가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인덱스 책에 보면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책에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걸면 안 될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책에 데이터베이스 계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안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책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기 넣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다 나올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덱스를 걸면 안 좋고 이제 인덱스 걸기 좋은 데이터들은 가끔씩 내가 등장하는 데이터들을 인덱스를 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걸면 되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DA1000 안에 이 DA1000 안에 나중에 어카운트 아이디랑 날짜를 조인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조인할 때 쓰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거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인 걸 때 나중에 어카운트 아이디랑 STT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을 걸 건데 요 거를 인덱스에 걸면 분석하시는데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긴 했는데 이 인덱스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다 조회하지 않거든요. 조인할 때.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리텐션을 구할 때
요 압축과 인덱스를 해야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with 문이 있는데 아까 이거는 그 inline 뷰랑 비슷해요. inline 뷰랑 비슷한데 아까 inline 뷰 이런 거 있잖아요. select from 안에 from절 안에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녀석이었는데 얘는 좀 다르게 with라는 문은 with는 그 inline 뷰는 자칫 참조 그러니까 자칫 참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컬에 여러 번 참조하는 게 안 돼요. 근데 with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안에 요 데이터를 with 문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요 지금 여기 지금 유저 토탈 코스트라고 제가 이름 정했죠. 유저 토탈 코스트라는 이름을 정하고 이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id고 얘는 그 sum amount랑 price를 곱한 합계를 구했죠. 이 데이터를 요 with라는 문에 만들어 두면 요 유저 토탈 코스트는 어느 테이블에 가서도 쓸 수 있게 참조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with문으로 감싸면 한번 실행될 때 요 with문에 사용되는 요 테이블명은 이 이름을 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조인 걸 때 이 탭을 계속 쓰면 돼요. 그래서 이 with는 inline 뷰랑 되게 비슷한 건데 그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테이블들은 이렇게 with문을 하나 빼둔 다음에 그 테이블을 이름을 정해놓고 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동일 컬에서 여러 번 참조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구하는 페이지를 할 겁니다. 이거를 with를 사용해서 리텐션을 구할 건데요. 오늘 핵심 부분이라 이 부분을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with문은 이 12번째 파일인데요. 20번째 파일 가시면 아까 DAU 계산해놨죠? DAU 계산해놓은 거랑 DAU 1000 계산해놨잖아요. 아마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테이블 압축이랑 인덱스는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클러스터 인덱스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실행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럼 걸리네. 10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테이블을 압축이랑 인덱스를 거시고 나서 DAU 1000 테이블에다가 얘를 이제 한 방에 구할 건데요. 이제 이 리텐션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그 with문을 가지고 그 실행을 할 건데요. 지금 신규 복귀 기존 유저의 리텐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좀 문이 길어요. 한 20줄 이상 되는데 리텐션을 구하려면 결국 핵심이 그거거든요. 핵심이 보자면 여기 보시면 계산된 그래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계산된 그래프인데 이게 1일차 리텐션이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가 있어요. 분모. 1일차이든 2일차이든 3일차이든 4일차이든 7일차이든 14일차이든 분모 숫자는 동일하거든요. 이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기준으로 14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랑 7일 뒤에 들어온 사람의 분모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날 가입한 사람이니까. 분모를 먼저 계산해둬야겠죠. 분모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모를 계산해두고 이거의 간격에 따라서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일차에 뒤에 들어온 사람, 2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3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4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7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14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계산 각각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이것도 리텐션 구하는 방식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with문을 통해서. 여러 번 해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식은 분모를 구합니다. 분모. 여기가 분모 영역이에요. 분모 영역. 요 날짜에 이 사람 신규 유저 아닌지 알아야 되고 복구 유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고 신규 유저인 사람만 우리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신규 유저인지 복구 유저인지 기존 유저에 따라서 분모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분모 숫자를 좀 데이터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줄이려고 7월 31일 이전에 이 분모 숫자를 구하고 나서 이걸 이제 y라는 with문으로 건 거예요. 이 테이블을 계산하시고 나서 이 테이블을 with문으로 엮어서 걔를 y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지금 건 겁니다. y라는 테이블 안에는 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y라는 그 미드문 안에는 요게 계산되어 있는 거죠. 요게. 그리고 x라는 미드문 안에는 전체 데이터가 들어요. 전체 데이터. 원래 DAU1000 안에 전체 데이터를 하기엔 그렇고 8월 30일 이전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에 Z라는 테이블을 계산할 건데 Z라는 테이블은 좀 어려워요. Z라는 테이블은 X 테이블이 아까 그 전체 데이터였잖아. 전체 데이터에 조인이 두 번 걸리는데 조인이 그 자기 자신을 걸어요. 자기 자신을 다시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X 데이터를 자기 자체를 다시 조인 거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시 조인을 거는 건데 그 포스트라는 데이터 안에는 포스트는 그 다음 날짜를 세는 거야. 다음 날짜. 이 포스트 테이블은 알리아스를 붙인 건데 같은 유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그 해당되는 날짜 뒤에 날짜를 보는 거죠. 뒤에 날짜. 그리고 그 해당되는 거를 그 간격으로 셉니다. 간격인데요. 이 간격은 그 다음 날짜의 간격이니까 이게 6월 1일이면 6월 1일 이후에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간격을 다 빼면 그 데이 n이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가 되는 거잖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 되고 그 다음 날에 들어온 사람을 세는 거죠. 어카운트 아이디는. 그래서 얘는 조인하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온 사람 비지트를 세는 거고요. 이 두 번째 테이블. 이 간격, 그러니까 1일차의 유저수, 2일차 유저수, 3일차 유저수, 4일차 유저수 그걸 계산하는 거고 요 y는 뭐냐면 y는 아까 분모 데이터. 분모 데이터가 필요해요. 분모 데이터는 똑같이 아까 x 데이터는 똑같이 거는데 얘의 원래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와 복구 유저인지 아닌지를 같이 걸어서 얘가 그 y 데이터 첫날 가입한 날의 상태를 저장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그 날짜 상태를 저장해서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 복구 유저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y를 지금 토탈을 하면 요게 날의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의 토탈을 맥스를 해서 요 두 가지 조인을 통해서 계산하고요. 지금 31일 이전 것만 계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텐션을 계산할 때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간격이 31일 이후에 있는 건 계산 안 하고 32, 33, 34는 계산 안 하고 31일 이내인 것만 계산하고 걔를 그 그룹 바이 해서 요 토탈 값을 구하면 요 값이 계산된 거를 가지고 요 테이블에 집어넣으면 x, y, z 이게 z거든요. z를 여기 테이블에 집어넣으면 날짜 그리고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 복구 유저인지 아닌지 데이 n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가 있고요. 비지트는 그 1일차 때 방문한 숫자 토탈은 분모 숫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리텐션 나오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데 여기가 실행을 하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아마 그 인덱스를 안 걸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인덱스 거시고 나서 이 실행을 하시면 생각보다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거 거시고 이따 갔다 와서 리텐션 그래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텐션을 이제 뽑았으니까 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리텐션은 이제 뭐 뽑는 거는 이렇게 뽑는 건데 이제 그 중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을 리텐션 지표라는 그 엑셀 파일을 드렸거든요. 그 테이블이 좀 커가지고 그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그 테이블 열어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엑셀이 이렇게 좋은지를 내가 여러분들이 엑셀이 이 정도까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엑셀은 우리가 원래 데이터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뽑으면 SQL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제 테이블 이제 검색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래서 날짜에 해당될 이 8월 7일 날 이 사람은 신규 유저가 아니고 복구 유저가 아닌 사람이 29일 뒤에 분모 수는 4,196명이고 방문한 수가 1,388이라 리텐션이 33%인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그래서 11월 8일 날 복구 유저인 사람이 25일 뒤에 118명 중에서 6명이 방문했다. 5%. 그래서 이 테이블이 좀 큰데요. 이 테이블이 지금 63,000개가 있잖아요. 63,000개. 그래서 63,000개를 피벗을 그린 게 이거거든요. 이게 피벗이에요. 피벗이고 피벗에서 피벗을 이게 테이블을 그리시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요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엑셀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라이서. 이게 보면 파일 중에 이게 슬라이서. 슬라이스를 걸 수 있어요.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직접 할게요. 그게 낫겠다.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면 이 데이터를 삽입 피벗 테이블. 그래서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면 이렇게 뜨잖아요. 내가 날짜에 따라서 리텐션을 알고 싶으면 아까 데이 n이 날짜니까 날짜에 따라서 리텐션을 이제 넣으면 이제 개수를 합계로 바꾸면 리텐션이 뜨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아까 신규 유저인지 복귀 유저인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보고서 필터에다가 거시면 얘가 신규 유저인 사람 보고 싶으면 얘를 신규 유저인 사람, 복귀 유저는 아닌 사람. 그럼 이게 신규 유저인 거잖아요. newyn이 1이고 컴백yn이 0인 게 신규 유저니까 여기 보고서 필터에다가 걸 수 있겠죠. 그리고 1일차부터 이게 1일차 리텐션이고 2일차 리텐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엔데이가 아까 다음날 들어오고 다다음날 들어오고 체크한 거니까 얘를 다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필터링 해서 1, 2, 3, 7, 14, 30일 정도 볼까요? 31일? 이거 걸면 해당되는 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삽입해서 그래프 그리면 이 리텐션 그래프가 뜨거든요. 이 정보량이 많죠. 이 그래프는. 이 정보량이 많다는 거는 그 데이터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런 게 BI가 따로 있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는 이런 게 이제 직접 이제 분석가들이 이거 리텐션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이게 사실은 이미 그 큰 회사에서는 이런 BI라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의 안에서 이런 그래프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 가지고 개발자가 만든 BI 도구 안에는 이렇게 리텐션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그 그래프를 다시 좀 키워보면 얘를 좀 키워보면 이제 중요한 건 슬라이서부터 슬려야 돼요. 슬라이서는 뭐냐면 엑셀을 보면 요게 지금 필터를 걸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옵션에서 슬라이스가 있는데 슬라이스를 이 두 가지를 걸어볼게요.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와 복귀 유저인지 아닌지. 얘를 걸면 얘가 이렇게 떠요. 얘가 아까 필터링을 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엑셀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신규 유저 아닌지 복귀 유저 아닌지 그 슬라이서 기능을 이렇게 이 필터랑 상관없이 내가 조건을 걸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신규 유저인 게 1,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복귀 유저인 거는 0,1이겠죠. 그리고 0,0 기준 유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인터랙티브 하다 보면 인터랙티브 하긴 하지만 엑셀에서 충분히 이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 복귀 유저인지 아닌지 막 기존 유저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텐션을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신규 유저인지 아닌지 봤을 때 우선은 신규 유저 리텐션이 높진 않아요. 지금 보면 32일 좀 너무 많네요. 좀 줄일까요? 3은 빼고 1, 2, 7, 13만 봅시다. 많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차 리텐션이 30%가 안 되거든요. 지금 다음날 30명 그러니까 100명 들어오면 다음날 30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리텐션 자체가 50%가 안 되면 사실 높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요거를 이제 신규 유저를 볼 수 있고 복귀 유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 유저도 볼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마지막 그래프에서 보였던 부분이고요. 날짜도 원래 엑셀 기능에 따라서 날짜도 조건을 걸 수 있거든요. 아까 날짜를 슬라이스처럼 한 것처럼 원래 엑셀 버전이 높으면 날짜도 자동으로 그래핑이 돼요. 날짜도 이렇게 걸 수 있는데 원래 날짜가 이런 거 말고 엑셀 기능에 따라서 이 날짜가 월별로 선택할 수 있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시는 엑셀에 따라서 이 날짜의 기능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아까 추가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졌더라고요. 아까 이제 엑셀 기능이 낮아가지고 지금 여기는 그래서 뒤에 그래프 안에 보면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 거 뒤에 그래프 안에 여기 보면 시간 표시 막대 있죠. 시간 표시 막대. 요게 이제 엑셀 2013 이상에서는 시간 표시 막대가 적용되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시간을 드래그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이라서 엑셀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텐션을 볼 수 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아 이거 시리즈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질문 다 하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 드린 거예요. 그로스 해킹은 잘 모릅니다. 그로스 해킹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DB와 인공지능 관계에 대해서 누가 여쭤보셨는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DB의 인공지능 관계는 제가 그 분석 쪽 그 블로그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글 같은 거 보면 나오겠는 자료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하이라키라는 니즈가 있다. 회사마다 구축되어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할 수가 없죠. 데이터 없는데 AI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게 점점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회사가 뭐 AI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는데 AI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빅데이터 구축이 되어야 사실 AI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AI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콜렉트, 데이터를 모으는 거. 여기가 첫 번째 관점이고 로깅을 하는 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외부 데이터 수집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콜렉트고 이 뒤에 이제 그 데이터 스토어를 RDB를 어떻게 구축하냐, 스파크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이제 이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DB를 가지고 우리는 트랜스포머 해서 데이터 클리닝 한다든지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아까 SQL로 이제 우리가 어그레이션 해서 지표를 만든다든지 어널리틱스 한다든지 매트릭을 구한다든지 아까 그런 했던 기능들을 했겠죠. 유저 피처를 만든다든지 그게 좀 잘 되면 그 뒤에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짜고 그걸 통해서 A/B 테스트를 해서 이 서비스에 그 추천 시스템 같은 거를 작동해서 이 안에서 A/B 테스트 같은 걸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제 AI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 중에서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냥 뭐 AI 하면 안 되냐고 하면 뭐 할 수 있죠. 딥러닝 할 수 있고. 이거 없어도 딥러닝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잘 되어 있는 조직들, 잘 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BI가 없고 나서 AI를 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BI가 잘 안 돼 있는데 A/B 테스트 할 수 없는 거예요. BI가 되어 있어야 A/B 테스트가 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지표를 회사는 결국 서비스가 나가니까 서비스의 매출이 중요한 거 사실은 뭐 딥러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회사의 BI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에 있는 뭐 A/B 테스트든 뭐 AI든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에서 ML 같은 게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진 않는데 어쨌든 DB와 AI 관계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셔도 제가 써놨는데 PL, SQL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쓰는 방식이어서 제가 모르고 AWS에서 DB를 추출하거나 전처리하는 서비스들의 관계 사용법은 AWS 서밋 행사에 가시면 AWS 서밋 행사라고 이번에 그 4월 17일, 18일 하거든요. AWS 행사가. 그거 가보시면 AWS 서비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 가시면 기술 트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SQL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었는데 어드밴스 하다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SQL은 회사 가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서 오늘 이거 안 들으셔도 회사 가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소모임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뭐 코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론이 중요할 수 있어요. LTV를 구하는데 이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코딩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네, 조인도 사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루프 조인이나 머시 조인이랑 하시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조인들 다양한 조인에 대해서 제가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LTV도 궁금하신 분 있어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습니다.